7강 표준정규분포 여러분들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세요? 표준화 좋습니다. 그 다음에 n이라는 단어가 있고 0,1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산이 1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표준편차가 1인 이런 뜻이랑 똑같죠? 결국은 0과 1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좌우 대칭형인 분포를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3표준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표준편차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는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좌우 3표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왜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확률 값들만 계산하면 얼마이기 때문이다? 이미 99.7%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값을 선택할 때 3시그마법이라는 걸 이용하죠. 시그마를 3번 한 걸 벗어나면 이상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으로 내가 갖고 있는 x의 값을 옮기는 이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는 말을 쓰면서 처음에 정규분포였는데 이게 이제 정규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바꿀 때 어떤 방법을 썼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값을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얘를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린다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x예요.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책에 있는 저 모양처럼 얘를 x1이다 라고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z로 바꿔주세요. 즉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은 얼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xi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지금 나는 30을 평균으로 두고 표준편차가 4인 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30을 평균으로 두고 34, 38, 그 다음에 26, 22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모양을 잘 그리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조건상 34에서 그 다음에 38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요?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 P자는 확률이라는 거에 P죠. probability 그리고 X가 34에서 38 사이일 확률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면 저는 저 과정 없이 30은 0이야. 34는 1이지. 38은 2이지 하면서 바로 그냥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네 하고 바꿀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맞습니다. 굳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정규분포가 1에서 2 사이일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확률을 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0.5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답이 그렇습니다.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빼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요 문제도 그런 아이디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드리는 자료에 이러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얘가 phi인데요. phi를 누적분포 함수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 말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누적분포 함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나는 처음 밑에서부터 이까지 누적한 거에서 그러면 굉장히 두꺼우니까요. 제거하고 phi
2에서 그러면은 나는 1과 2 사이가 필요하니까 2까지 쭉 더한 거에서 1까지 쭉 더한 거를 싹 빼면 되겠죠? 5,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인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확률을 가지고 반의 확률에서 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의 누적의 입장에서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누적으로 가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0.4772를 누적으로 간다면 결국 0.5가 들어있는 9772에서 그 다음에 0.3414는 0.8413을 pen 거니까 값은 정확하게 0.1359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서 110 이상일 확률은 어느 것과 같은가? 그러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이면 110, 120 올라갈 것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110 이상일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표시를 한다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여기 일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계산상 저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럼 1보다 큰 쪽일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될까요? Z가 지금 110 이상일 확률은 어느 것과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1보다 클 쪽 2번이요. 근데 이거는 1보다 작은 쪽의 확률인데 1보다 작은 쪽이라는 건 1 밑에 있을 확률이잖아. 바로 여기서 트릭 하나가 나왔습니다. 즉 왼쪽으로 간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요. 좌우 대칭형의 정규분포를 고려했을 때 1, 2 이상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하랑 확률값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이하일 확률이 맞습니다. 답이 1번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셨겠죠? 주어진 문제 먼저 딱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 1보다 큰 쪽이 없지? 그러면 좌우대칭형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통제는 복용 후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편차가 8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먼저 8분을 기준으로 30분을 기준으로 조금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8분, 그 다음에 22분 정도는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환자에게 진통을 복용시킨 후 복용 후 30분에서 40분에서 44분 사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환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분이라고 이야기하면 38분에서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왜? 여기가 42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46분. 이 중에서 결국 40분일 때에서 44분일 요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지금 정확하게 원래 가지고 있는 분포를 비교하면 여기가 0, 1, 2, 3인데 좀 다른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봤자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1.5 여기 사이에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2.5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P 40에서 X가 44일 확률은 이땐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P에서 40-30을 8로 나누고 X가 44-30을 8로 나누는 이러한 케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래에 있는 게 계산했더니 제가 예측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1.25 그리고 Z값
1.75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와 1.75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글을 지우고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지우고요.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할게요. 이 값은 1.25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값은 1.75다. 여기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표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표는 0에서 어느 값까지가 이러한 확률을 갖는다라고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5만큼에서 1.75 요 사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 견해가 맞을까요? 0에서 1.75까지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0에서 1.25까지 확률을 빼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0에서 1.75, 0.46에서 0에서 1.25, 0.39를 빼면은 될까요? 네. 그래서 뺐더니 얼마가 났어요? 0.46 빼기 0.39는 0.07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문제 굉장히 좀 길죠? 0.07. 그러면 결국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0.07, 7%란 뜻이에요. 질문을 이제 돌려서 합니다.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이 사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난 환자의 수는 확률이 아니라 환자의 수는이에요. 그러면 0.07이라는 거는 100 중에 7이라는 뜻인데 100명을 뽑았으니까 7명이 답이겠죠? 정답은 7명.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간혹 나올 때 여러분들이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마지막에 0.07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에 7명이다 라고 해서 7명을 답을 쓰시는 것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 문제 있었죠? 확률 변수 x와 y는 서로 독립이며 x는 1과 1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2와 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px 더하기 y가 5보다 클 확률 이 부분을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라.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px 더하기 y가 5보다 크다 하면 눈으로는 x하고 y가 더해진 거지만 참고로 이거를 새로운 분포 z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주어진 문제는 내가 x 더하기 y를 z라고 할 거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확률값 한번 구해줄래?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처럼 표준 정규분포로 표현하려면 x하고 y가 어떠한 분포가 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즉 이 x하고 y를 더한 것은 무슨 값을 따를까요? 하는 게 1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앞서 우리 앞강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2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v의 x 더하기 y. 그러면 2의 x 더하기 y는 계산하면 2x 더하기 2y, 그 다음에 v의 x 더하기 y를 계산하면 v의 x 더하기 v의 y 이렇게 되겠죠? 왜 갑자기 똑같냐고요? 여기에 1x 더하기 1y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1x 더하기 1y이기 때문에 얘는 1과 1로 나간 거고 얘는 1의 제곱과 1의 제곱으로 나간 겁니다. 2x, 2y 주었습니다. 1과 2라고요. 따라서 1 더하기 2는 3, 여기에 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x 주었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요. 따라서 5라고요. 그러면 나는 3,5를 따르는 두 z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다시 풉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z가 5보다 클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z는 이미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에 루트 5만큼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정리합시다. P에 이 Z라는 친구를 정의했기 때문에
표준화 시키는 것에 z가 아니더라도 바로 3을 빼고 루트 5로 나누어 주듯이 5에서 3을 빼고 루트 5로 나누어 주면 이쪽에 있는 값은 표준화된 값이니까 이쪽만 계산하면 되겠죠? 즉 루트 5에서 지금 5보다 큰 쪽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네, 이쪽이 2가 됩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문제를 누적 분포 함수의 입장에서 나타내어라 라는 거예요. 왜 정답이 다르지? 왜냐면요. 그림을 또 잘 그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3을 기준으로 내가 5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5가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의 입장은 누적의 의미로 본다면 이만큼 더해지는 쪽으로 해석이 안 돼요. 반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더하는 것처럼 답을 구하셔야 돼요. 아하, 이런. 그러면 마이너스 5까지 온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Z분포처럼 바꿨더니 얘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루트 5분의 2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도 얼마로 바뀔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로 바뀔 거예요. 따라서 저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까지 더해주는 모양이 답이 될 거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해준다 파이 어디까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사실 정규분포 문제는 심플하게 나오면은 바로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풀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